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자연스레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굳이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살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 안 될 때입니다. 은퇴했어도 결국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쉬고 싶어서 내려간 시골인데 결국 생활비가 감당 안 돼서 마트 알바를 하거나 다시 도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은퇴 후 삶이 정말 여유로워지려면 단순히 시골로 이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도시에서 퇴직한 뒤 아내와 함께 충청도 외곽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시계가 느리게 흐르는 듯한 이곳의 평온함은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선물 같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활비가 확 줄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나가는 부분도 있더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면서 체감한 시골 생활비의 진실, 그리고 도시와의 실질적 비교를 3가지 사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식비와 교통비의 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면 반찬 걱정도 없고 나물도 캐다 먹고 농산물도 싸다고 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봄만 되면 텃밭에서 상추, 쑥갓, 열무를 직접 따다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러 마트 갈 때마다 왕복 30km를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처럼 마트가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장보러 가면 차 기름값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쌓이면 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던 시절보다 교통비는 더 들게 됩니다. 또 농산물이 싸긴 한데 고기나 가공식품은 오히려 비싼 편이라 외식비와 식비가 마냥 줄지는 않았어요. 결국 음식은 단순해졌지만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았죠. 두 번째 사례는 집 유지비와 수도 광열비입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 때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것들을 시골에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는 지하수를 쓰니까 정기적으로 펌프를 점검해야 하고 겨울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라 기름값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틀지도 못합니다. 도시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겨울이 시골에선 난로와 보일러, 심지어 전기 난로까지 겹쳐야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70대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도시로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난방비 부담 때문입니다. 물론 월세가 없는 건 장점이지만 그 외에도 유지 보수나 긴급 수리 비용이 수시로 발생해요. 가령 저희도 지붕에서 비가 센 적 있는데 인부 부르는 데만 2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접근성과 돌발 지출입니다. 도시에서는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됐는데 시골은 응급실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선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고 차가 없으면 택시를 불러야 해요. 물론 주민지원 차량이 있는 곳도 있지만 예약이 복잡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60대 은퇴자는 시골로 이사 온 지 2년 만에 다시 도시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병원 가는 게 너무 불편해서였습니다. 게다가 시골은 의외로 장고장이 많은 환경이라 농기계 수리, 정원관리, 도로 보수 등 크고 작은 지출이 계속 생기더군요. 계획에 없던 돈이 새는 게 반복되다 보면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 시골살이의 생활비는 단순히 싸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는 월세나 전세 부담이 크지만 그 외 지출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반면 시골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수시로 튀어나오고 그걸 막을 시스템이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월 고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구조 만들기. 예컨대 텃밭 운영이 가능할 만큼 체력과 여유가 되는지 난방비 대비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 유지비와 기름값까지 포함한 교통비 시뮬레이션 해보기. 셋째, 긴급 의료 및 생활 서비스 접근 가능성 체크하기. 병원까지 몇 분 거리인지, 응급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해요. 시골살이는 단순히 돈이 안 들어서 좋은 곳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와
소비 패턴을 바꾸는 환경일 뿐이죠. 어떤 분들에겐 오히려 도시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시골로 가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 살며 더 절약하고 더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대신 마음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물가보다 중요한 건 내 생활 방식이고 돈보다 소중한 건 내가 느끼는 평안이더군요.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택이 생활비와 직결된다는 현실을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 살 때 몰랐던 그 진실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미리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시골 생활비의 현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보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 시골살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생활비 항목별 평균 지출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시골 은퇴 부부의 생활비는 싸다는 인식과 달리 꽤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초 생활비로 월 평균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귀촌 가구 중 은퇴자, 부부 기준으로 월 평균 지출은 130만 1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비 및 생필품 약 40만 60만 원, 차량 관련 유지비 기름값, 정비, 보험료 등 월 20만 30만 원, 의료 및 약값 월 10만 원 이상 만성질환 보유 시 훨씬 증가, 공공요금 및 통신비 약 15만 20만 원, 기타 생활비 택배, 마을 앱비, 예비 지출 등 약 10만 원 이상.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이지만 중요한 건 예상보다 적게는 안 든다는 점입니다. 직접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면 돈 안 든다는 말도 현실에선 제한적이에요.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선 장비도 필요하고 초기 정착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시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 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차량 없이 살 수 있는 지역 선택. 시골살이의 핵심 비용 중 하나가 교통비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병원, 마트, 관공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읍내와 가까운 마을 혹은 농협, 하나로마트, 보건소 등이 밀집한 생활권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월 2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 팁 고령 귀촌자 중 읍내 근처 단지형 귀촌 마을을 선택한 분들이 병원 시장 접근성과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난방비는 미리 대비하자. 태양광, 보일러 이중화 등 고려. 시골은 도시보다 겨울이 훨씬 춥습니다. 석유 보일러의 경우 한 달에 30만 5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촌자들은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펠렛 보일러나 전기 보일러 이중화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양집 구조나 단열이 잘 된 주택이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저렴한 주택 위주로 찾다가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에 입주하면 난방비 폭탄 맞기 쉽습니다. 구입 전 반드시 단열 구조를 체크하세요. 3.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필수 병원 접근성과 요양의 거리. 도시에서는 대형 병원 접근성이 좋아 심각한 병이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20분 내 병원 진입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한 70대 은퇴자가 의료 사각지대라 불리는 강원도 산간에 귀촌했다가 심근경색 발생 시 병원까지 1시간이 걸려 큰 위험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 이후 일부 지자체는 응급차 우선 지원 마을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거주 전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체크하면 좋습니다. 4. 공공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귀농귀촌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정착금, 농지구입지원금, 주택수리비 지원금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은 월세 지원도 해주고 귀농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1% 대출도 가능하죠. 꿀팁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상담만 받아도 내가 몰랐던 지원금과 정책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일거리를 가볍게라도 마련해 둘 것.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수입의 확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무리 없는 수준에서 작은 수입을 만들면 시골살이의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텃밭 작물로 직거래장터 판매, 유튜브 수익, 농촌 체험 강사, 주말 농장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 60대 부부가 퇴직 후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 직거래 장터에 출하하고 동시에 유튜브로 재배 노하우를 공유해 월 30만 5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부담 없이도 이 정도 수입이면 난방비, 통신비는 충분히 커버되죠. 결국 은퇴 후 시골 생활은 싸다, vs 비싸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절약되고 준비 안 한 만큼 지출이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무작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출 항목을 꼼꼼히 파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야 진짜 여유로운 시골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골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와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현실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성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감성과 실용이 조화를 이루면 시골살이는 분명 도시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한 은퇴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